우리 마이즈들 안녕하세요, 쭈언입니다. 오늘은 좀 장소가 낯설죠. 제가 이제 사무실 만기가 다 돼가지고 새 사무실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몰디브 신혼여행 영상에서 자연광 앞에서 이렇게 좀 넓게 촬영을 한 걸 좋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간에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결혼한 지 2달여 만에 올려보는 예신관리 종합선물 세트. 사실 제 예신관리의 테마는 짧은 시간 내에 고효율. 왜냐면 제가 결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진짜 바빴어요. 오죽하면 저 웨딩 촬영하는 전날까지 편집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부츠 들고 웨딩 촬영한 거 기억하시죠? 뭐 이거는 뭐 제 자발적인 거였지만 아무튼간 짧은 시간 내에 고효율을 추구했던 예비 신부는 어떤 관리를 했는지 파트별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장기 프로젝트이자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게 체형, 다이어트.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62cm에 49에서 50kg 정도. 사실 평소에 막 좀 마른 체형에 속하는데,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48kg 미만일 때 가장 사진이 잘 받습니다. 1kg만 쪄도 빵빵해지거든요. 그래서 48kg 미만으로 만드는 게 제 예신관리의 목표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좀 마른 체형의 장점이자 단점이 잘 찌지도 않지만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잖아요. 대사가 느려져서 더 안 빠져. 진짜 2, 3kg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사실 이 다이어트 방법이 막 최근에 급부상을 했잖아요. 촬영 준비를 할 때쯤 막 유튜브에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당장 이 책을 주문해서 받고 한번 쓱 훑어보니까 음식을 되게 열심히 해먹어라 이러면 전 못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단백질 쉐이크만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스위치온은 4주가 정석인데 저는 딱 2, 3kg만 빼고 싶었기 때문에 촬영 본식일 기준으로 딱 2주만 바짝 했고요. 워낙 일하면서 바쁘게 했다 보니까 제가 4주 동안이나 또 못할 것 같아서 딱 2주씩만 한 달 바짝 해보자라고 했고, 결과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평소에 먹고 있던 이 이떡핏.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아침에 바빠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먹던 건데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한다길래 고민도 하지 않고 이떡핏으로 먹었고요. 오늘 영상은 많이 주셨던 저희 담당자님이 보셔가지고 성사가 된 영상입니다. 일단 제가 이 이떡핏을 평소에 잘 먹던 이유가 그냥 맛있다라는 거. 사실 저는 그 남편이 먹는 단백질 쉐이크 까만 색깔 그 통에 담긴 거 뭔가 그 특유의 비린내? 비릿한 냄새가 느껴졌었는데 이 이떡핏 쉐이크는 단백질 함량이 낮지 않은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잘 먹었던 이유가 바삭한 토핑. 맛이 되게 다양한데 그 맛마다 되게 어울리는 토핑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초기 3일 동안은 단백질 쉐이크만 4끼를 먹어야 하는데 뭔가를 씹어먹고 싶은 욕망에 엄청 휩싸이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럴 때 어떤 맛을 먹어도 바삭바삭하니까 그래도 좀 그 욕망을 잠재우는 느낌?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이 맛있는 맛에 비해서 탄수랑 당류가 별로 높지 않아요. 하루 탄수량이 50g 미만으로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은근히 단백질 쉐이크들 중에 탄수량을 계산해 보면 50g이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는 당뿐만 아니라 탄수도 잘 보셔야 돼요. 제 최애 맛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흑임자랑 더블 초코. 카페 같은 데서 초코 쉐이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입 안이 너무 텁텁하고 그 찝찝한 느낌이 나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달달하고 진한 초코 쉐이크 맛인데 당류가 낮아서 그런지 뒷맛이 안 찝찝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숫가루 맛보다 흑임자를 더 좋아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진한 곡물 맛이 나요. 아침 대용으로 먹기에 좋더라고요. 저의 차에는 고구마. 그냥 식사 대용으로 이떡핏을 먹을 때는 고구마 맛이 솔직히 제 입에는 좀 달았거든요. 근데 한참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디저트 고구마 쉐이크 먹는 느낌이 나서 간식 땡길 때 요 고구마 맛 추천. 그리고 제가 이떡핏이랑 같이 쟁여놓은 게 이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솔직히 그냥 먹으면 약간 맹맹하고 이게 무슨 맛이지 싶은데 오리지널 아니고 언스위트 추천드리는 게 성분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이거 이렇게 섞어 먹잖아요. 과하게 달지 않으면서 맛의 밸런스가 되게 완벽해지는 느낌. 무조건 이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를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한 상태에서
이 아몬드 브리즈가 190ml라서 살짝 표시선에 모자라거든요. 남는 부분만큼 물을 한 2-30ml 채워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나게 섞어서 바로 드세요. 깜빡하고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먹으니까 이 바삭한 토핑이 아무래도 젖더라고요. 반드시 차갑게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씹어 먹으면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맛있어. 1년에 몇 번 없는 완전 불프급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대용량이랑 파우치 둘 다 하는데 저는 가장 행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우치형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언니 마켓 안 하나요? 물어보신 분들은 이번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스위치온 할 때 또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두유 같은 거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오트 우유, 귀리 우유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를 했는데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 거예요. 무조건 저는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추천. 초기 3일이 정말 가장 힘든데 구운 두부 간식으로 먹어줬고요. 사실 별 맛도 없는데 그때는 그래도 올리브 오일에 그걸 구워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전 먹는 것처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 당연히 무가당으로 약간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입 터질 것 같을 때 먹어줬고요. 사실 이 그릭 요거트도 안에 탄수화물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먹어야 되긴 해요. 이제 저는 거의 다 배달을 시켜서 먹었기 때문에 자주 먹었던 게 포케. 연어 포케를 그렇게 많이 시켜 먹었고 포케 시켜 먹을 때 중요한 게 프레이크나 옥수수 콘 이런 건 빼야 됩니다. 소스도 그냥 주는 거 먹지 않고 간장이랑 와사비는 먹을 수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둘러서 먹으니까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먹었던 게 배달 보쌈. 이제 소스 이런 거 다 빼고 와사비랑 쌈이랑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2주만 바짝 하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은 사실 저는 결혼식 한다고 특별히 더 운동을 하진 않았고 1대1 필라테스를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계속 주 1, 2회 나가는 거를 유지만 했습니다. 더 3, 4회 나가기에는 바쁘기도 했고 그 돈으로 그냥 보톡스 한 번 더 맞자 가끔 좀 몸이 무겁다 할 때는 아파트 커뮤니티 가가지고 천국의 계단 타주고 근데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인가 탔어요. 그렇게 많이 안 탔어. 그리고 저한테 가끔 이 1대1로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운동신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룹 필라테스 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비대칭이 좀 심하거든요. 한쪽은 힘이 잘 들어가고 한쪽은 좀 힘이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1대1로 해야만 좀 이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신관리로 돌아와서 운동 일수를 늘리지 않은 대신에 평소 생활 습관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썼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굽혀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이 아예 쭉 스탠딩이 되는 테이블이거든요. 모니터를 최대한 높이고 아예 서서 편집했어요. 드레스 핏에는 목 라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시술 파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 스토리에서 언급했듯이 승모근 보톡스를 본식 한 달 전에 맞았어요. 근데 다만 승모근이 발달되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목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 가까이에 있는 승모근만 딱 이렇게 타깃해서 놓으면 목이 좀 길어 보일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셔서 딱 목 근처 가까이 부분만 승모근 보톡스를 맞았고 사실 초반에는 효과가 있나? 뭐 한 며칠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촬영을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목이 좀 길어 보이는 거야. 긴가민가 하다가 효과가 있구나 싶었던 순간이 제가 맨날 끼고 있던 그 다이아 목걸이 있죠? 평소보다 훨씬 내려와 있는 거야. 확실히 여기가 가라앉아서 그런가 봐요. 이 승모근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뭐 무거운 거 들 때 살짝 어깨가 뻐근한가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불편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다만 이 용량을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나 범위를 넓게 맞으시는 분들은 팔 들기가 어렵다 또는 머리가 아프다 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꼭 상담을 하시고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 본식 한 달 전에 잠깐 맞았던 건 되게 만족. 또 맞지는 않을 거예요. 막 상체를 다 드러내놓을 일이 평소에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얼굴 관련 시술들은 일단 이중턱 지방 제거. 이중턱이랑 심부볼이랑 저는 둘 다 시술을 받았는데 지난 얼굴형 관리 영상 때는 약간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이제 전부 잠붓기도 다 빠졌거든요.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추구미에 따라 다른 거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워낙 촬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사진 촬영할 때는 볼살이 좀 헬스한 게 더 잘 나오거든요. 워낙 이렇게 넓적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나름 귀여운 맛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작은 턱이신 분들은 엄청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혹시 예신분들 중에 이 시술을 받으시려면 촬영일 기준으로도 6개월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촬영할 때 4개월 차였는데 좀 찍어주신 영상 같은 거 보면 살짝 이중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빠진 건가? 라고 했는데 붓기였더라고요. 워낙 소량만의 지방을 뽑는 거여서 째고 이런 것도 없이 바늘로만 왔다 갔다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건 시술이라기보다는 수술에 가깝기 때문에 땡기미도 한 2주인가 하고 있어야 되고 붓기도 한 달은 가거든요. 그래서 막 쉽게 권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만족스럽고요. 의료법 때문에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울세라 300샷, 200샷 받는 금액이랑 금액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이 이중턱 심부볼 전부 다 합친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얼굴형 관리 때 울세라는 잘 모르겠다, 한번 다시 받아볼 생각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받아봤거든요. 이중턱 지방 제거를 하고 한 3달쯤 지나니까 빵빵했던 풍선을 이렇게 줄인 거잖아요. 약간 제 원래 턱선 라인에서 살짝 무너짐이 보이는 거야. 깜짝 놀라서 4달 차에 울세라 600샷을 받았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울세라를 받고 났더니 턱선 라인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울세라 600샷의 효과인 건지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다시 올라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번에 받았던 600샷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20대 때는 그래도 여전히 맞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뭐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다, 피부가 얇아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30대 이상 넘어가서 진짜 내 라인이 무너진 게 얼굴에서 살짝 보이기 시작할 때쯤? 그때쯤 한번 받아보는 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또 여기 라인이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면 그때 한 번 더 가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색소 관리도 한 번 받아봤었는데요. 괜히 예신이랍시고 뭐 주근깨 같은 거 이렇게 자잔하게 있는 거 없애야 되나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잡티 고민이 그렇게 크게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웬만한 잡티는 다 가려주세요. 이 색소 관리는 대부분 딱지가 않는데 예비 신부들 진짜 바쁘잖아요. 그 와중에 이 딱지 앉아 있으면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안 하지 않을까. 약간 자잘한 주근깨들은 그래도 꽤 없어졌습니다. 한 번만으로도. 그리고 또 기타 관리들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게 웨딩 염색. 저는 개인적으로 웨딩 염색은 진짜 하길 잘했다 싶은 게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어서 헤어 변형 선생님도 불렀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머리를 할 때 까만색 제 원래 모발이었으면 잔머리 하나 떨어뜨리고 이런 결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유이프라는 미용실에서 받았는데 당연히 내돈내산이고요. 그 인스타에서 웨딩 헤어 쳐가지고 가서 받았고요. 나름 만족스러웠던 게 제가 본식 홀이 통창이어가지고 촬영 때보다 반 톤 정도 약간 어둡게 염색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점도 세심하고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웨딩 네일도 빠질 수가 없죠. 심플하면서도 손가락 길어 보이게. 그래서 아예 누드톤으로 깔아버리고 치크에다가 글리터 포인트만 진짜 쬐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부케 잡고 있을 때 손가락이 진짜 길어 보여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촬영 때랑 본식 때 둘 다 이 디자인으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Q&A들 제일 잘한 거랑 후회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러운 건 이중턱 지방 제거였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빼고 이야기하자면 단 2kg라도 감량했던 거. 이게 신부가 되면 아시겠지만 앞, 뒤, 옆 정말 여기저기서 내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받아보게 되거든요. 피부를 얇게 해놓는 게 붓기라도 빼놓는 게 사진에 더 잘 나오고 건질 게 많아진다. 후회한 거는 색소 관리. 매 주말마다 청첩장 모임 가야 되는데 딱지 져 있는 게 은근히 불편했다. 결혼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후회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웨딩 메이크업 미리 안 받아본 게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 잘하는 거랑은 별개로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한번 받아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진 선생님이 저랑 맞을 것 같아서 받아봤고 픽스했거든요. 돈이 문제지 사실 웨딩 메이크업은 받아보면 진짜 절대 나쁠 건 없어요. 특히 웨딩 촬영을 생략하시는 분들은 꼭
전에 한번 받아보세요. 촬영 때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살짝 수정할 수 있는데 그 본식 메이크업 당일 아침에는 아무 정신이 없어요. 뭐 메이크업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볼 정신이 없어. 사실 저는 별로 털이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제가 원래 쓰던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도도도도도 쏴줬고요. 근데 완벽하게 깨끗해지진 않거든요. 하루 전날에 거품 잔뜩 묻혀가지고 살살 밀어줬는데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목 뒤나 이런 데 잔털 많으신 분들은 아예 뭐 왁싱 받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붉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피부 관리 안 받았냐라는 문의 많았는데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 뭐 리쥬란 뭐 각종 수분 관리 이런 거 전혀 안 했고요. 자작나무 수분 패드 2개 붙일 거 4개 붙이고 클렌징 집에 돌아오면 바로 잘 해주고 진짜 이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락 관련된 문의도 많았는데 제가 사실 경락을 23년도부터 한 30회 가까이 받기는 받았었는데 막상 예신 관리할 때는 안 받았어요. 경락이 들이는 시간과 비용 대비 그렇게 아웃풋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예 저는 처음부터 경락은 빼놓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경락을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시술이랑 경락은 같이 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스케줄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깜빡할 뻔했어요. 원래백 크림 화이트 컬러 출시 기념으로 오랜만에 이 원래백을 포함한 전 제품 할인 들어갑니다. 크림 화이트 컬러는 원래는 원래백에 없었는데 여름을 맞이해서 원래백으로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달고 다니니까 진짜 여름에 너무 예뻐요. 할인 필요하셨던 분들은 23일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